네, 시래기 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성시솔예 가정의 달 특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 특집으로 이 시대의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육국반이라고 하는 게 육국반. 네. 그러니까 국반이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명문가가 6집안이 있는데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학, 성리학을 하시는 분의 최대의 영예는 문묘에 배양되는 거고, 인신, 이제 벼슬을 해서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 최고의 영예가 종묘에 배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종묘에도 배양되고 문묘에 배양된 분이 딱 6분이 계셔요. 맨 먼저 회제 이연적, 이 양반은 여주이신데 이연적 선생이 바로 양묘의 종사가 됐고, 그 다음에 율곡 이이 선생, 율곡 선생 이이는 바로 덕수이신데 이율곡 선생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계 선생님의 아들이 신독제 김집 선생, 김집 선생님은 문묘에도 배양되고 종묘에도 배양이 됐고, 그 다음에 김집 선생의 제자인 우암 송시열, 그 양반도 양묘에 배양된 은진송씨 계시고, 그 다음에 박세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소론 쪽이신데 반남박씨인데 이 양반도 양묘에 배양이 되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퇴계 이황 선생. 네. 근데 퇴계 이황 선생은 그뿐이 아니에요. 영예로운 건 다 거치셨어. 학자들의 최고의 영예가 대제학인 건데 대제학도 하셨고, 또 신하로서 가장 영예로운 게 청백리에 뽑히는 건데 청백리에도 뽑히셨어. 문묘에도 배양됐고 종묘에도 배양됐고, 또 사람이 죽으면 사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4대까지는 집에서 모시고 5대째는 산소로 가는데 영원히 집안에서 모시게 해라. 그걸 불천위, 옳지. 불천위라고 하는데 국불천위. 또 국불천위가 있고 향불천위가 있는데 국불천위에도 뽑히신 분이 바로 우리 결의 스승인 이퇴계 선생이신데, 이퇴계 선생의 관양은 진보, 진성 그래. 지금은 진성이시 그러는데 옛날에는 진보이시라고 했는데, 시조는 진보현의 호장이셨던 이석이라는 분인데 그 아드님인 이자수라는 분이 공민왕 때 홍건적을 격퇴하고 안사공신의 그 봉군을 받으면서 이제 명문거족으로 이제 발전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보이시가 진성이시가 되게 되는 계기는 퇴계 선생의 조부 이계양이라는 분이 나라에 공을 세우고 진성군이라는 봉군을 받았어. 이제 이태계 선생과 관련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이제 인물을 기억하시게 될 것 같아서 우선 이우라는 분이 계시는데 퇴계 선생의 백부 큰아버님이시고, 문과에 급제해서 중종반정에 공시면서 이제 호주 참판까지 한 분 계시고, 또 퇴계의 형님 온계 이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형님과 동생 사이가 그야말로 사제 같은, 스승과 제자 같은, 정의학전 정의학용에서 얘기했던 그보다 더 깊은 그런 정을 나누신 분이 온계 이회와 퇴계 이황 선생이신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퇴계 선생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공자의 제자가 정자고, 또 정자의 제자가 자사고, 자사의 맥을 이은 사람이 맹자고, 또 맹자의 맥이 끊겼다가 송나라 때 정주학이라고 이제 주자의 맥이 이어졌다가 주자학이 일어났다가 그 주자학이 또 맥이 끊겼다가 동방에 와서 이퇴계 선생에 의해서 다시 이게 그 주자학이 꽃을 피우게 됐다고 하는 게 이제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야. 그래서 이 어른은 비단 우리 유학사, 우리 정신문명사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유학사에 이렇게 기록이 될 만한 분이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도 존중을 받는 분이라, 중국의 양계초라는 분은 성학십도라는 이태계 선생이 남긴 그림이 있는데 성학십도를 보고 이분은 성인이시다. 이부자
공부자 그러잖아. 공자님을 공부자 그러는데 이부자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분을 성인으로 추앙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성호 이익이라는 분. 성호 이익 선생이시, 실학자. 그 양반도 성인의 칭호를 올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성리학사에 불멸의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뿐이 아니라 또 제자를 많이 길러가지고 유성룡, 네. 학봉 김성일, 한강 정구, 고봉 기대성, 뭐 기라성 같은 학자들 길러서 영남 지역에 가면은 직간접으로 퇴계 선생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명문가로 인정을 받는 300여 명의 제자를 길렀고, 또 본인 후손들도 이안도라는 분이 그 손주야. 네. 안도를 대하는 그 이태계 선생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광재한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만든 책이 바로 손자에게 보낸 편지 글이었는데, 이안도라는 분도 대학자야. 할아버지의 버금가는 대학자이고 후손 중에 32명의 대학자를 배출을 했어. 그 맥을 이렇게 이었고, 또 나라를 이렇게 지키는데 한말에 이 진성이 씨들이 거의가 다 독립운동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바람에 한동안 좀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았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홀대받았잖아. 당시에는. 그렇죠. 네. 이만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경술련 국시 때 순국한 이만도 선생, 뭐 이원영 목사, 문중 대부분이 항일 독립에 몸을 바친 아주 명문가지, 명문가. 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 맞아요. 수는 많지를 않아. 울산 김씨처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아주 큰 족적들을 남긴 분들이 많이 계시지. 또 현대 인물 중에는 네가 좀 모를 것 같아. 이가원 박사라고 한문학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이가원 박사님하고 이우성 교수라는 분이 계셔. 이우성 교수. 정규판 명심보감을 발견하신 이우성 교수님이 계시는데, 특히 이가원 박사는 많은 제자를 두신, 역시 이태계 선생의 후손답게 대학자셨는데 돌아가셨지. 예. 또 현대 인물로는 어떤 우리나라에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 항일 운동을 많이 하신 시인 중에 이제 이육사라는 시인분이 계시죠. 조선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어요. 그때 수인 번호라고 하죠. 감옥에 있을 때 그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원래 본명은 이원록, 이원록이라는 본명이 있으신데 수인 번호가 264번이어서 264라고 이제 이름을 쓰시게 된 시인 이육사 시인분이 계시죠. 그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고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이창동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장관이 진보이시시고. 네네네. 오늘의 명심보감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태계 선생과 고봉 기대정 선생과의 8년 논쟁. 우리가 고봉 기대정 선생이 월봉소원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이태계 선생이 26이 위에요. 26살 차이면 그때는 거의 손주야, 손주. 부자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거의 뭐 막내 아들 같은 그런 관계신데도 그 지적을 받으면 수정을 하고 의심나는 부분 의견을 물어. 대학자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자이고 신진사료인데도 아들도 막내 아들 같은 그런 고봉 기대정 선생에게 낮추어요. 소인 막 이러시고 아들 같은 사람인데도 뭐 배. 그 정도의 그 예를 갖추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부분. 나는 뭐 직접 뵙질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민의호학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민하더라도 대학자이고 정말 정신사 유학사에 세계 유학사에 참 이름을 남길 정도로 참 이부자인데도 배우기를 좋아하셨어요. 아랫사람이지만 배웠다고. 또 배우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불치하문이라. 영민하더라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거야. 26살짜리 아래고 제자도 그런 제자가 없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고집하지 않아.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지적을 받으면 과감하게 고치는 거야.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참 성인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의호학 불치하문이라
하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 왜 성취순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린이의 아버지 소파 방정원 선생님의 성씨 그리고 어머니 사임당 신씨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의 성씨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스승 퇴계 이황 선생님의 성씨까지 이렇게 가정의 달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가정의 달 하면 괜히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나도 뭐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혹은 뭐 가족들끼리 얘기라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나의 선생님 혹은 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특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 어떻게 얼마나 또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